어제 그 선열들의 지혜를 알아봤던 방송. 네. 공짜를 좋아하면 띵띵띵이 까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다. 아이 진짜. 라는 말씀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다들 저는 안 되고 대표로 송 작가님 가시라는 의견들이 많네요. 여러분 의견을 모두 다 참고하여 이분을 고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해요. 아무튼 방송의 중요성과 잣대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유퀴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뭐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유퀴즈 관련돼 가지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후속 단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퀴즈에 출연하려고 했던 사람이 윤석열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지. 네.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김부겸 총리도 있었고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유튜브에 출연 요청을 했었으나 유퀴즈에 뭐 그렇지 유튜브가 아니고. 유퀴즈에 출연 요청을 했었으나 전부 다 이제 고사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은 뜬금없이 제작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기습적으로 강행을 함으로써 그런 이제 굴욕컷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유퀴즈가 윤석열이 오는 걸 모르긴 몰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원래 이제 유퀴즈가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야전을 뛰는 거기 때문에 이 007 가방 같이 생긴 탁자하고 접는 의자를 갖고는 낚시 의자 같은 거예요. 불편한 의자를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깔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경호원들이 몰려오더니 윤석열이 쑥 들어온 거야. 그 자신 있게 딱 앉은 거지. 가운데에 낚시 의자에 쩍벌이 제대로 드러났죠. 정말 더러워서 진짜. 아우 안 본눈 삽니다. 아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상이나 이렇게 하면 쩍벌이 덜 드러나는데 한 번 벌어진 쩍벌은 영영 오므려지지 않나 봐. 에이스 침대로도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한가운데 하얀 배경에 깜정 바지를 입고 나타나갖고 자연스럽게 쩍벌을 하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물론 카메라 앵글이 가려주긴 했지만 일단 거기에서 우리 보리밥 쌀밥 할 때 이 손바닥 벌어지듯이 다리가 쫙 벌어지는 모습이 네, 정말 아주 극혐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좀 정리를 해주실래요? 네, 유퀴즈에 경이 출연한 것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부겸 총리의 출연 요청은 거부를 했습니다. 특히 김부겸 총리 거부에 대해서는 유재석 씨가 정치인 출연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이 와중에 강호성 CJ E&M 대표이사의 이력이 논란입니다. 강호성 대표이사는 경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요. 1997년부터 98년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도 함께 검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 인연인 거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 대통령이든 김부겸 총리든 저 제작진하고 연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제작진이 싫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재석 씨가 정치권이랑 엮이기 싫어한다 이런 말 때문에. 근데 제작진은 유재석 씨 말을 들어줬잖아요. 근데 왜 윤석열은 출연할 수 있었느냐? 이건 제작진 뜻이 아닌 겁니다. 유재석 씨 뜻이 아닌 거예요. 위에서 그냥 꽂아내 낙하산 들어온 거야. 고공플레이 한 거야. 그 짤도 돌아다니잖아요. 윤우님 표정, 이 표정이 예전에 유시민 이사장님 표정하고 오버랩 돼가지고 이 표정하고 나 이 표정 어디서 많이 봤어요. 조세호 씨도 표정이 안 좋더라고. 했더니 유시민 이사장님이 그 예전에 저 극우 애들 얘기하고 있으면 이 표정으로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똑같았다. 자 여기에서 송 작가 TV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일단 중앙지검 검사로서 뭔가 이제 둘이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중앙지검 검사를 하다가 법무실장이 된 게 2013년입니다. 2014년이 무슨 해입니까? 2013년이면 국민TV가 생긴 해지. 그런가? 2013년.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되네. 자, 본격적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일종의 방송에 대한 장악, 엔터테인먼트 방송에 대한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그때부터 CJ ENM에서 드라마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 제작에 대한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제일 최애하는 드라마 도깨비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되는데 그때 나온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CJ가 이쪽 미디어 쪽에다가 투자를 확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CJ가 일산 그 킨텍스 부지에다가 한류 관련된 거대한 이제 방송 테마 파크를 운영하려고 했었고, 그 당시에 드러났던 인물이 공짜를 한동훈만큼 좋아했다. 네. 네, 머리가 완전히 차은택? 없었던 차은택 씨가 CJ와 함께 이 사업을 주도를 했습니다. 네. 이때 법무실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가 뭐냐면 CJ가 중국하고 미디어 관련된 합작 법인들을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자꾸 욕 같네요. CJ. 예. CJ. 그래서 이 CJ가 욕 현재 같다. 갑자기 더 욕 같다. 욕 같다. 그 당시에부터 이제 유지하고 있는 방송 채널들이 TVN, CGV 영화했던, 그다음에 XTM. 이것도 이제 약간 영화하고 그 엑스포츠 많이 썼고요. 올리브 TV. 그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중화 TV가 있습니다. 중화 TV?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뭔가 사업을 주도했고,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다? 차은택이고, 차은택이 중국의 중경을 비롯해갖고 한참 일을 하고 있을 때 당시 중국 대사는 누구다? 권영세라는 권영세. 거죠. 와.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내가 보기엔 CJ가 이 CJ가 차은택을 앞세워 갖고 한국 그 미디어 관련된 사업을 중국에서 먹어버리려고 했던 일종의 시기가 요 시기였다고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실장을 맡았다가 그렇죠. 2020년에는 대표이사가 됐거든요. 자, 법무실장을 한참 하다가 이제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 계약 관계를 처음에 국제법에 관련된 계약 관계를 진행을 아마 했을 걸로 봐집니다. 근데 박근혜가 가서 대접 잘 받고 거기 그 사연식도 갔다 열병식도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사드로 눈탱이를 때려버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이제 CJ하고 준비해놨던 이 차은택과 CJ가 준비했던 중국의 콘텐츠 독점 사업이 멈춰버린 거란 말이죠. 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국정농단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법무실장이었던 이 사장의 역할이 엄청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입니다. 이 강호성이 사실상 CJ의 구속과 그 관련된 일부 처벌은 받긴 받았어요. 왜냐면 연루돼 있는 게 있었고 돈이 있었고 차은택하고 직접적으로 거래를 했던 게 CJ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만 어찌됐거나 그 정도로 살려낸 데는 이 사람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까지 온 거죠. 이게 경제권이 된다고 하면 지난 시간부터 계속 제기하고 있는 권영세와 함께 준비를 했던 차은택이 함께 준비를 했던 중국 엔터테인먼트 수출이 재개될 것이고 여기에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J는 중경, 베이징, 상하이를 비롯한 각종 그 중국 내의 지역 방송국과 미디어 그룹들 전파 총국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요 시기 때 백종원도 보내가지고 네, 눈탱이를 때렸고 돌아와서 올리브 TV를 중심으로 해서 제1제당 설탕을 종이컵으로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CJ 관련된 제1대당 식품 시장 영역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좀 했었죠.
올리브 TV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게 한 그룹으로 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CJ 사장이 이제 이 TVN 사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좀 몰아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윤석열로 일종의 아부카드를 던진 거죠. 제가 자리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이미지 쇄신하기 위해서 좀 모시죠. 사실은 억지로 끌어들였다가 이거 빰 맞은 꼴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CJ가 장난이 아닙니다. 매출액이 1조 5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미디어 그룹만으로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물론 누님이 CJ 그룹 누님께서 기생충 만들고 미국에 프로듀서 하시고 이렇게 공헌한 바도 있기야 있어요. 워낙 돈들을 많이 썼으니까. TVN 코미디 프로그램 SNL 코리아도 그 박근혜 풍자 했던 방송 그것도 CJ였고, 그 다음에 그 변호인 영화도 CJ라 가지고 그때 사실 CJ가 좀 밉보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밉보일 수 있는 그 순간에 방탄막을 우리 현 CJ 사장이 이걸 해냈다라고 봐줍니다. 맞네. 네. 2013년에 변호인이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밉보여가지고 국제시장을 바로 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연평해전인가 뭐 그것도 그지가 그래요? 네, 그쪽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조율 관계를 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사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CJ ENM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제 잘 돼. 이제 잘 되죠. 경 때는 잘 된다. 네, 경 때는 CJ ENM 관심 갖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중국 관련된 사업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겠네요. 대박을 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튼 CJ의 어떤 그 거짓말,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지만 어차피 CJ는 중앙지검의 것이었다. 윤석열의 비호하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J 불매운동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아니 CJ 거 안 먹으면 되지 일단. 불매운동부터 시작해야지. 먹는 CJ. 거부터? 비비고 나발이고 다 하나씩. 비벼버릴까 보다. 근데 너무 전성기라서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CJ 미디어의 이 자금력이 단순하게 갖고 있는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콘텐츠나 드라마 제작에도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 배포를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미디어들 같은 경우, 요즘 워낙 투자단위들이 영화나 드라마들 같은 경우 CJ가 전부 다 이제 참여를 해갖고 투자를 해주고 있는 가장 적극적인 투자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쪽 거대 OTT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상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국내 기업이 CJ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굳이 국내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런 매국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굳이 한국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해서 얘를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는 그러면 뭐 국수주의적인 마인드로는 세상을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관 CGV도 있고요. 그다음에 엠넷 채널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CJ가 그러니까 올리브영, 네. 올리브영도 여기 있거든요. CJ 대한통운, 올리브 방송을 하면서 올리브 영도 만들고. 그러니까요. 해찬들, 이츠웰, 뚜레쥬르, 햇반, 백설, 다시다 비비고. 진짜 많긴 많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사실상 삼성에 비견할 만한 신세계에 비견할 만한 정도의 역량을 갖췄는데 여기에 윤석열 후배로 또 하나의 정점을 찍었다. 그 출사표를 이번에 이 유퀴즈로 알렸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CJ에 다니고 있는 박보균이 누구죠? 이 얘기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네, CJ제일제당에 근무 중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참여에 근무소득이 4년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 자기 직장인인데 네, 우리 4년간 2배 이상. 두 배 올려주세요. 뭐 그런 거지. 자, 중요한 건 2배 올려줘야지. 왜 안 올려줘? 여러분 이 소름 끼치는 우연을 보세요. 문화체육부 장관이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장관 네가 무슨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장관인데 이번에 장관 되시는데요. 문화체육부가 뭘 인수한다 그랬죠? 방통위를 인수한다니까. 앞으로 방송에 관련된 모든 권한과 조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CJ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예쁜일까요? 뭐 얘뿐만 아니겠죠. 뒤져보면 엄청난 이쪽 정관계에 있는 낙하산들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거기 있다가 아니라니까? 아니 도대체 이것들은 정당하게 입사 시험 같은 거나 입학 시험 같은 거는 생좀 안 봐도 인생이 이렇게 그냥 원래 아무리- 대한민국은 시험 보고 오는 애들하고 시험 없이 오는 애들하고 두 종류가 있어. 아니 그럼 그렇게 우리처럼 시험 겁나 보러 다니고 겁나 피곤했지, 떨어진 피곤했지. 얘도 똑같아요. 우리 진짜 겁나 시험 보러 다녔어. 그러니까 니들은 맨날 임시직 아니면 계약직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고 어. 또 시험 봐야 되고. 꼭 3년 지나면 다시 재계약해야 해갖고 신입사원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저는 다 정규직인데 제가 그만뒀습니다. 네. 세 번, 이 네 와중에 번, 네 번 다 정규직에 손해겠네. 제가 그만둔 거예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야 그래서 야 너 정규직으로 있었던 회사 좀 얘기해봐라. 참내 어이가 없어서. 넘어가시죠. 이것들이 정규직으로 받은 일당 얼마나 된다고. 정규직 자랑질이야! 내가 뻔히 아는데 니들 대우 받은 거. 네. 아무튼 심각합니다. 이거는 방송 장악 음모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티 안 내고 조용히 했어야 돼요. 사실은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문화까지 다 잡아먹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예전- 지금 네. 한국 문화 최고 정점에 오르고 있는데. 네. 블랙리스트 된다는 거지. 하긴 BTS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재석 씨까지 잡아놨으니까. 그러니까 CJ까지 잡아놨는데 뭐 네. 이제 못할 게 뭐가 있어. 아무튼 참 진짜 이共産당 무섭네. 성렬 감정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기도해야죠, 뭐 간절히.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그러니까 기도와 플러스 다른 것들도 해야 된다니까. 뭐 앞으로도 정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그렇습니다. CJ의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추적하면서, 왜냐면 제가 중국 사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뭐라고 제가 하시겠네? 딱 꽂아놨거든요. 네. 아니 그때 전파 청구하고 단독으로 지네들 그 차은택이랑 할다 그럴 때 내가 상해에 있었다니까. 네. 어? 있기만 했지 뭐 연관은 없었잖아요. 아니 다 듣고 있었지. 듣고만 있지 뭐가 없잖아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네. 그때 거기서 밥 빌어 먹고 있을 때 이광재가 거기 있었어. 근데- 이광재는 거기서 뭐 했대? 그때 도망가가지고 그때 이제 저쪽 동북 삼성청 있다가 이게 상하이 와서 밥 빌어 먹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 관리하는 사람이 나는 이제 무슨 정원에서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 이광재 관리를. 근데 아무튼 그때 그리고 빌빌대던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정말 내가 참 희한하지. 그런 애들은 도망갔는데도 돈을 누가 대줘. 그렇지.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 신기해. 우리 김경수 지사님은 지금 굉장히 사실 사모님께서 집 팔고 내놓으시고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아니 원래 이거거든요. 너는 이렇게- 어떻게 매사가 결론이 김경수? 이상형이요? 아니 왜냐면 아니요. 비교하기 제일 딱 아니 그냥 좋은 거야. 탤런트 김준호로 가. 왜 자꾸 김경수 쪽으로 가갖고 탤런트 지금? 김준호는 누군지 몰라요. 누구예요? PM 이준호겠지. 이준호. 오늘 쌀눈을 안 먹었네 그러고 보니까. 씨. 넘어가시죠. 네. 네.